아침에 일어나면 양말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침대 옆에 두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괜히 가족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본인 스스로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도 이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사실 60세가 넘어가면 뇌의 신경세포는 서서히 줄어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도 조금씩 위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억력 저하는 치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약간의 건망증은 나타날 수 있고 생활 습관이나 수면 부족,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에도 기억이 순간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선생님,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 나이가 돼서 치매가 오는 건가요? 라고 묻는 6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늦은 밤까지 TV를 보고 식사도 불규칙했지요.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도 치매는 아니었지만 생활 습관이 기억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 3 지방산, DHA, 단백질, 비타민 D 같은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고기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하지만 뇌 건강을 지키려면 고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선에는 고기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나 연어에 풍부한 DHA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억 회로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두부찌개만 드시고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드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60세 이후에 꼭 먹어야 할 치매 예방 생선 3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생선이 왜 특별한지, 어떤 점에서 뇌 건강을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 분명히 감이 오실 겁니다. 요즘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집니다.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80세가 넘어가면 거의 3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치매 가족력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유전적 요인보다는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뇌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스스로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해지고 환자 본인도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로 번져갑니다.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은 원래 활발하고 손주들과 자주 놀아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점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길을 잃을까 두렵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걱정되셨던 거죠. 결국 가족들도 함께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세포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자극과 영양 공급만 해준다면 퇴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규칙적으로 생선을 먹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 3 지방산과 DHA가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
과도한 알코올은 뇌 건강을 악화시켜 기억력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생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는 꾸준한 생선 섭취가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인지 기능을 보호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0세를 넘어섰다면 치매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옆에서 다가오고 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생선 3가지입니다. 곧 첫 번째 생선으로 왜 고등어가 뇌 건강의 보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에 올려진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과 뇌를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넣어야 오래 달릴 수 있듯이 뇌에도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오랫동안 또렷하게 기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에 쓰는 에너지는 전체의 20%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뇌세포를 지키기 위한 영양소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과 지방산입니다. 단백질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의 막이 유연해야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고 기억도 잘 저장됩니다. 반대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으면 뇌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생겨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결국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68세 남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중요한 대화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뇌 건강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생선 섭취가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 후 매주 3회 이상 고등어나 연어를 섭취하도록 권유했는데 몇 달 뒤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꾸준히 보고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예방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술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배부르게 먹는다가 아니라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이 특히 뇌 건강에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 생선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왜 뇌 건강의 보물로 불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선 중 하나가 바로 고등어입니다. 시장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구이로도 조림으로도 흔히 먹는 친숙한 음식이지요. 그런데 이 고등어가 단순한 밥반찬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천연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특히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DHA와 EPA로 나뉘는데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의 신호망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지요. 이 막이 유연해야 정보가 잘 오가고 기억도 오래 저장됩니다. 그런데 고등어에 들어있는 DHA가 바로 그 유연성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비타민 B군은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뇌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0세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 때문에 운동을 자주 못하고 식사도 대체로 간단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셨지요. 식습관을 살펴보니 생선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고등어를 구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은 약속도 잘 기억나고 머리가 덜 흐릿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선 섭취와 치매 예방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고등어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어나 참치처럼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특히 구이로 먹을 때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다만 조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튀기듯 구우면 오히려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 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적은 기름으로 굽거나 된장이나 무와 함께 조림을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선, 연어가 가진 특별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조금 낯선 생선이었지만 요즘은 마트나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나 구이로 인기가 많지요. 그런데 연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뇌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어에는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 성분으로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뇌혈관이 건강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도 늦춰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보고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세포의 신호 전달과 기분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어는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 몇 달 사이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은 비교적 괜찮았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햇볕을 잘 쬐지 않았고 식사에서도 비타민 D를 거의 섭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식단에 넣으라고 권유했지요. 몇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머리가 덜 흐릿하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연어는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비싼 연어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냉동 연어나 훈제 연어도 충분히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완벽히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는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체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이 축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적정량을 먹는 것은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연어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구워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국으로 끓여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꾸준히 섭취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선,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들이 가진 특별한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멸치는 한국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국물 낼 때, 반찬으로 볶을 때, 심지어 간식처럼 바삭하게 먹을 때도 쓰이지요. 이렇게 흔한 멸치가 사실은 뇌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멸치는 작은 생선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이나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은 그런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자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칼슘은 신경 전달에도 꼭 필요합니다.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멸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뇌세포의 활동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셋째, 멸치에는 소량이지만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나 연어처럼 많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매일 소량씩 먹다 보면 쌓이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국물용 멸치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오메가3와 미네랄이 우리 식단에 스며듭니다. 저는 예전에 69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억력 저하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멸치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셨습니다. 멸치볶음은 늘 식탁에 있었고 국물도 멸치로 냈습니다. 저는 이분의 식습관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멸치를 과하게 짜게 조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간장을 많이 쓰거나 소금을 듬뿍 넣으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는 가능하면 소금을 줄이고 볶을 때도 양념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계에서도 작은 생선의 장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는 작은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꾸준한 섭취가 뇌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어나 연어가 부담스럽다면 멸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고 경제적이며 뇌 건강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생선을 매일 쉽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등어, 연어, 멸치가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아셨다 해도 실제로 매일 식탁에 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조리법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기름이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고 집안 냄새가 심해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보세요.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아도 바삭하게 구워지고 불편한 냄새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 무와 함께 된장 조림으로 끓이면 기름기를 잡아주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연어는 생으로 먹는 회도 좋지만 어르신들께는 소화 부담이 적은 구이나 찜을 권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구우면 비린내도 줄고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 채소와 함께 볶아 먹으면 한 끼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냉동 연어나 훈제 연어를 활용해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가장 손쉽습니다. 반찬으로 간단히 볶아두면 매일 조금씩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간을 과하게 하지 않고 소금과 간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소량 넣고 볶거나 견과류와 함께 섞어 먹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까지 더해집니다. 또 국물용 멸치를 활용하면 매일 국이나 찌개에서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선 요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큰 생선을, 화, 목토는 멸치나 작은 생선을 식단에 넣는 시기지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하기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6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점심에 작은 도시락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몇 달 뒤 머리가 덜 피곤하고 기억력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일주일에 2, 3회 이상은 꼭 먹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이 모입니다. 멸치처럼 작은 생선은 거의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어보세요.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고 요일을 정해두면 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과학이 어떻게 생선 섭취와 치매 위험 감소를 연결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정말 치매가 예방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신 거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나 연어처럼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생선 섭취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생선 섭취와 치매 예방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생선을 먹는 그룹이 대체로 혈관 건강이 더 좋고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즉 100% 예방은 아니지만 분명히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주 고등어와 연어를 번갈아 드셨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도 크게 특별하지 않았는데 같은 연령대 환자들보다 기억력 저하가 확실히 더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꾸준한 생선 섭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생선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는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선을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선을 먹으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해로운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해야 할 것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단 음료 같은 음식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면서 뇌세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치매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튀긴 음식과 기름진 가공식품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라면 같은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뇌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유발해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맛은 있지만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술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소량의 와인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이 더 큽니다. 특히 기억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음주가 반복되면 치매 발병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67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반주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저하와 함께 혈압, 혈당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생선을 식단에 추가했을 때 몸과 머리가 동시에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설탕이나 지방, 알코올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게 먹는 것이 뇌 건강에는 더 좋다는 데 동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선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는 실천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단 음료 대신 물을,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식습관을 바꿨을 때
뇌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으면 훨씬 와닿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73세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약속을 자꾸 까먹고 물건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걱정되어 함께 병원을 찾으신 경우였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약보다 식습관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멸치 같은 생선을 주 3회 이상 식단에 넣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은 귀찮고 비싸다고 거부감이 있었지만 멸치볶음부터 시작해 점차 습관을 들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할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고 대화가 더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서도 기억력 점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70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치매 초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여전히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셨지만 가족과 함께 식단을 정리하면서 생선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치매의 진행 속도가 확연히 늦춰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맑아진 건 아니지만 손주 이름을 잘 기억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 식습관 변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 매일의 식습관,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 즉 생선을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그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어, 연어, 멸치 같은 생선은 뇌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중금속 축적입니다. 특히 큰 생선일수록 바다에서 오래 살며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은 영양적으로 탁월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주의 3회 정도 한 번 먹을 때 적당량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지방 섭취의 균형입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이 뇌에 좋다고 해서 이를 과도하게 보충제로만 챙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오메가 3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심혈관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염분 섭취입니다. 특히 멸치나 젓갈 같은 작은 생선을 짜게 조리해 먹을 경우 혈압이 높아지고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겁게 조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그럼 생선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큰 생선은 주 2, 3회, 멸치나 작은 생선은 거의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짜지 않게 드세요. 균형과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학계에서도 완벽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생선을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자는 과유불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쳐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커집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할 수 있는 능력, 즉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멸치. 이 세 가지 생선은 그저 식탁 위의 반찬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D가 기분과 기억을 지탱하며 칼슘과 단백질이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또렷하고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완벽한 예방은 없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구워 먹고 연어를 샐러드에 곁들이고 매일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챙기는 것. 이런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과 생활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약보다, 수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여러분이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모임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혼자서도 당당히 길을 나설 수 있는 모습. 그 모든 시작은 오늘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치매는 두렵지만 여러분 손안에는 그것을 늦추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선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